그래서 저희 이제 문제가 자전거 대여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운영 방안을 개선할 건지를 찾는 게 저희 이번 미션 과제였죠.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랑 그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모델을 이제 너가 고르고 모델 학습시켜서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뽑아라라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컬럼이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컬럼을 확인했을 때 카운트였어요. 왜냐면은 대여 패턴을 분석하고 수요를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카운트 컬럼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y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모델은 그 선형의 길 일지랑 그리고 이제 다항의 리지 모델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모델을 선택했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평가 기준은 이제 저희 그 코드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그 스프린트 미션 거기에 RMS L2를 그 최적화시키라고 나와 있었고, 저는 대신에 보조로 이제 다른 평가 지표들도 함께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컬럼을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에 어떤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패턴이나 수요에 영향을 미칠지 조금 생각을 했고, 한 가설을 처음에는 10개를 넘게 세웠고, 그중에서 이제 분석을 조금 해보고 싶었던 가설들만 이렇게 쳐내서 3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설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컬럼들이 있었는데, 뭐 시간대도 있고 워킹 아워도 있고 그 뭐 온도, 풍속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 많은 컬럼들이 조금 계절, 온도, 그 뭔가 날씨 같은 것에 좀 관련이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설 첫 번째는 체감 온도가 너무 이제 높거나 낮은 구간에서 대용량이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름에 이제 여름철에는 다들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잖아요. 집 안에서 이제 에어컨만 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설을 잡아봤고, 뭐 너무 추워도 이제 대여를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적정 온도에서 이제 대여량이 가장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체감 온도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이 이제 온도랑 이제 조금 연관 있는 항목들인 그 실제 온도, 뭐 습도, 그리고 뭐 풍속, 날씨 이런 것, 뭐 시즌도 있겠죠.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설을 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목, 이제 하나의 항목뿐만 아니라 뭐 한 두세 가지 항목이 묶여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은데 그 습도가 이제 낮으면은 조금 살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가 높은데 습도까지 같이 높아버리면은 사람이 이제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는 게 이제 땀이 안 말라서 말라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뭔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씨에 뭔가 강한 풍속이 있으면은 이제 자전거도 탈 때 미끄럽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조건들이 두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제 체감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사실은 다항 회계를 써 가지고 보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설을 세웠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설을 세웠으니까 가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체감 온도랑 실제 대여량의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 체감 온도, 사람들이 체감 온도가 높거나 낮을수록 대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쳤고, 가설 2에 맞게도 이제 실제 온도가 그 체감 온도가 어떤 것들에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제가 두 개의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높은 온도, 높은 습도, 비옴이나 강한 풍속 같은 조합에서 뭔가 대여량이 낮아지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높은 때는 뭐 가격 인상을 그 뭐지 탄 시간만큼 뭐 가격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낮은 조건에서는 뭐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두 개의 트레인 테스트 그거 값을 이제 불러왔었고요. 그다음에 판다스로 그 먼저 데이터를 조금 확인해 줬는데, 여기서 한 두 개, 세 개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트레인 컬럼은 이제 열이 12개인데 이제 테스트는 9개예요. 그래서 테스트에 뭔가 3개가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3개 빠진 거를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을 하는 코드를 이렇게 썼고, 여기서 캐주얼, 카운트, 레지스터가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카운트가 빠지는 거는 당연하죠. 왜냐면은 카운트는 정답값인데 트레인 데이터에 정답값을 주면 안 되니까 카운트는 당연히 빠지는 게 맞고, 캐주얼이랑 레지스터는 얘네 둘을 합한 값이 카운트라서 이제 얘네 둘의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사실 카운트를 예측하기가, 이게 뭐 이제 그냥 관련이 있는 변수기 때문에 이제 구성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처에서 빼줬고요. 그래서 이제 9개의 값을 모델에 학습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DA를 뭐 해줬고요. 그래서 별수치가 제가 이제 사용할 컬럼이 있는지 봤는데, 이제 모델이나 이런 거 학습에는 이제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전처리를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결측지 눈에 보이는 그런 큰 부분들은 없었고, 이런 식으로 EDA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분석을 처음에 마쳤으니까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 이제 확인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확인하는 게 시각화 모델이고, 저는 이제 맥클러림이랑 시본을 사용했는데, 시본 안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카운트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처음에 이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나가 좀 심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 값이 이게 지금 그 특정 값으로 조금 꼬리공표처럼 몰려 있어 가지고, 이게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조금 불균형하게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조금 그 약간 뭐 눌러주는 좀 작업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넘파이로 불러가지고 넘파이 기능인 로그 원 플러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고, 이 원 플러스라는 기능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모델이 조금 골고루 얘가 이제 값을 그 큰 값을 다 이제 약간 눌러주면서 그 값을 좀 보정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모델이 조금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네, 여기 썼듯이 극단적인 값이 좀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고, 또 봐야 되는 플롯이 이제 C본에서 스캐터 플롯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세웠던 가설 있잖아요. 그 실제랑
그 실제 체감 온도랑 그 Y 값이랑 어떻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을 쪼끔 보기 위해서 이런 그 시각화 자료를 좀 그렸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게 뭐 딱히 이제 직선적으로 쪼끔 직선적으로 뭐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은 대열량이 뭐 높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게 지금 딱 그래프로 보면은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더 그냥 선형 회기로 풀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다중 회기를 다항 회기를 다항 회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제가 이제 예측했던 거는 '높은 온도일수록 사람들이 덜 빌린다.'라는 게 저의 가설인데, 이거 그래프를 보면은 오히려 높은 온도일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빌려요. 그리고 낮은 온도일 때 사람들이 덜 빌려요. 이래서 '아, 내가 가설을 세웠던 게 완전히 틀렸구나.'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틀렸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더울수록 이렇게 조금 여기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전체 모수에서 이 값이 얼마나, 그 모수가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적정하게 있는지를 확인 한 번 더 해 주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막 데이터가 3-4개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100%다 약간 대여가 됐다고 쳤을 때, 그럼 값이 100%로 잡혀서 여기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건수 자체가 적어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모수를 좀 확인을 해 주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핫 구간의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봐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써마리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값 이제 카운트 값, 아까 말했던 Y 값이랑 그 평균값, 그리고 평균값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값이 뭐 이렇게 많이 튀어 있으면은 그 항상 중간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메디안까지 같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핫 이 아까 걱정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 모수 잣대가 굉장히 적은 거를 알 수 있죠. 여기 콜드랑 마일드가 콜드, 마일드, 맘이 많은 편이고, 베리 콜드랑 핫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데이터 결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방향은 여기 이런 식으로 베리 콜드, 콜드, 마일드, 맘 구간으로 갈수록 평균 대여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쭉 내리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더 맵이라는 게 있는데, 1, 2, 3, 4, 이거는 그 저희가 그 데이터가 다 숫자 1, 2, 3, 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카글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라고 거기에 데이터 필드에 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의를 여기다가 끌어다 쓴 것뿐이고, 그냥 보기 쉽게 하려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것뿐입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은 날씨가 안 좋은 거랑 이제 풍속이랑 그 데이터도 같이 봤기 때문에, 일단은 날씨 데이터 전체 이제 잘 개수를 조금 확인해 주기 위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얘는 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쓸모가 많이 없다. 왜냐면은 헤비 레인 스노우가 이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가 오는 날에 대해서 풍속이 세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덜 빌리지 않을까에 대한 저의 그 가설은 또 틀렸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 이 써머리로 이제 묶어 놓은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그 날씨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는 여기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클리어한 날, 여기가 가장 이제 많고, 나머지는 뭐 헤비 레인 아니면은 여기는 쪼끔 줄어드는 게 보이죠, 데이터가. 이제 대여가. 근데 사실 바람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센 편인데 사람들이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제 센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빌렸다는, 이제 직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수록 사람들이 많이 빌리는 건가?'라고 해석하면 틀리고, 사실 풍속은 거의 이게 사람들의 대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날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영향이 굉장히 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기존 가설은 이제 다 틀렸고, 다 틀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얻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쪼금 몇 개 더 추가로 확인하고 이제 모델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필요한, 제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이제 템프랑 그 온도랑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가 얼마나 이제 그 실제 정답값이랑 대여량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리고 습도랑 풍속이 진짜로 이게 대여량에 관련이 있는지도 각각 한번 봐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가 습도랑 그 풍속이 그 온도랑 이런 실제 체감 온도랑 연관이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얘랑 템프는 실제 온도랑 그 체감 온도는 정말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데이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98% 이상 비슷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그 모델 할 때 이제 학습을 시켜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두 개 값이 이제 비슷한데 저희가 다 한 회기를 써 버리면은, 이제 제곱이나 이제 막 서로 이제 그 뭐 곱해서 이제 서로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제 모델이 작동을 할 텐데, 중복값이 많아 버리면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중복값이 많으면은 이제 모델 학습할 때 좋지 않겠죠. 아무튼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보면은 그 아까 봤듯이 저희가 온도가 쪼끔 올라가면은 대열량이 증가하는 경향도 봤고,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대열량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도 위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확인이 되죠. 여기 이 값으로. 휴미디티 여기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변수 관계들을 확인하면은 정말 그 풍속이랑 뭐 이런 것들은 정말 0.1 관계가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관련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선형회기랑 리지로 한번 풀고 다항회기랑 리지로 이렇게 한번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처리 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그 아까 컬럼 중에서 제가 이제 말했던 온도나 계절 뭐 그 풍속, 습도 뭐 이런 것들 관련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다 넣어줬고 범주형 변수는 당연히 이제 그 문자 처리해주는 전처리를 사용해야 되고 이제 숫자는 당연히 이제 또 따로 스케일러로 전처리를 해줘야 되고 대신에 그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템프랑 어템프는 거의 겹치는 항목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를 넣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모델을 해서 트레인 또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델 평가 관련해 가지고 저희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RMS, RLE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 그 참고용을 보기 위해 같이 넣어줬고 리턴으로 반환해 준 다음에 그 컬럼별로 전처리하는 거랑 그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다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로그 원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 한 번 이제 이걸 적용시키면은 이제 다시 풀어두는 작업이 필요해가지고 이 EXPM 먼을 써가지고 이게 로그의 반대인데 이거를 쓰면 이제 다시 원래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쓰지 않으면은 모델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눌러주지 않았던 그 값으로 이제 학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눌러준 값으로 이제 모델의 정확도를 좀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썼다 다시 풀어주는 작업을 겹쳤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결과를 봤는데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 이렇게 나왔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R2를 보면 아주 처참한 정도의 모델 학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트 변동률이 지금 딱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 변수만 사용한 기본 모델은 모델 설명력이 아직 낮다, 많이 낮다라고 추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리지를 사용한 이유도 그 저희 일단은 라소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던 게 저희가 일단 피처리 굉장히 적어서 이제 뭔가 제외할 값들 뭐 풍속을 이제 제외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외할 컬럼 자체들이 적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제곱항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다음 회계를 써서 제곱항이나 뭐 이런 거를 써줘야 되는데 그 값을 이제 조금 눌러주는 거에 리지가 좀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리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회기로 이제 모델 만들어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뚝뚝뚝 전처리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값을 뽑았는데 이제 모델들을 비교한 결과 이제 여기도 뭐 한 14% 정도 나왔죠. 아주 미세하게 약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성능 개선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뭔가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 1번 언더피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번 그 제가 이제 지정했던 카운트 관련 변수들이 애초에 제가 가설 자체를 초반에 잘못 잡았던 게 확실했고 그리고 그 가설들로 변수들로 모델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봤을 때 평가 지표가 아주 근소하게 그 개선이 된 점을 알 수 있고 특히나 저희가 봐야 되는 RMSRE의 경우에는 지금 0의 값이랑 가까워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둘 다 1.2가 나오고 있죠.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확인한 저는 이제 뭐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나 그런 시간에 대한 변수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조금 분석하고 싶었던 거인 환경 변수와 같은 경우에는 대여 수요와 좀 어느 정도 일정한 관련은 있지만 이제 환경 변수만으로는 이거를 설명하기에 좀 왜냐면 관련 있는 변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대신에 또 아예 이제 풍속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온도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대열량이 느는 것도 어느 정도 봤고 뭐 습도가 이제 높아질수록 대열량이 약간 낮아지는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약하거나 약간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언더피팅과 관련해서 언더피팅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모델들이 언더피팅을 이제 언더피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주어진 데이터로 이제 학습도 잘 못 맞췄고 이제 시험 데이터로 테스트도 이제 잘 못 봤다는 사실을 여기 보면은 진짜 잘 알 수 있죠. 왜냐면 트레인 데이터도 지금 별로 좋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언더피팅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자면은 1번 복잡도가 더 높은 모델 뭐 앙상블에 있는 이런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더 평가 지표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찰로 사용할 사실 정보들이 막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보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커진 변수들을 넣어서 다시 그 분석을 하면은 이제 더 좋은 평가 지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언더피팅이 발생했기 때문에 알파 개수를 좀 조정을 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알파 개수까지 조정하지는 않는 이유는 이미 약간 알파 개수가 약간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이제 모델 데이터가 조금 더 부족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언더피팅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았고요.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